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마지막에 루트 이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루트 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끝이 났었는데 루트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최상위 디렉토리를 우리가 루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리눅스 같은 개념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이렇게 써있는 슬래시 하나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루트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트 디렉토리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최상위 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폴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현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 때 이런 식으로 로컬호스트, 웹서버, 우리가 접속해야 될 서버의 IP, 그리고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최상위 디렉토리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이 최상위 디렉토리에 우리는 현재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패스는 제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이 패스를 어떻게 변경을 하는 거냐면 우리 서버를 만들고 나서 포트 변경할 때 이 서버를 더블 클릭한 이후에 여기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포트 넘버를 수정을 했었죠. 자, 컨텍스트 패스를 변경하는 방법도 여기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이 화면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밑에 있는 모듈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한번 클릭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버뷰라고 하는 탭을 선택해서 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를 건드리려면 이 모듈스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웹 모듈스라고 해서 패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녀석을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edit 이 버튼을 누르면 얘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JSP 아티클 매니저라는 이름을 없애면 이렇게 슬래시 하나만 남겨놓고 OK를 누르면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접속하는 방식은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트 패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변경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바꾸고 저장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꺼준 다음에 서버 실행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경로를 실제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 패스가 바뀌었으니까. 패스가 바뀌어서 이 녀석이 없어야 얘가 없어야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프린트단2라고 하는 녀석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확인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테스트, 홈이 하나가 있었군요. 그냥이 아니라. 그러면 루트 다음에 홈 그리고 프린트단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패스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URL이 바뀌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방식이 바뀌는 거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 대부분 루트 패스를 사용해요. 굳이 컨텍스트 패스를 잘 두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루트 패스를 그냥 사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패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 이제 루트 패스를 쓰던가 아니면은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고 쓰시던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저랑 다르게 진행을 하신다면 화면상에 보이는 URL 부분에서 패스가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꿔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제 우리가 이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루트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던 건데 이거 두 개를 이대로 좀 살려놔 놓고요. 아니다. 요거는 좀 변경이 필요하겠죠?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러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경로를 찾아갈 건데 그 경로를 찾아갈 때의 기준은 항상 현재 위치였다. 현재 위치에서 이전 폴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만 있으니까 이 녀석을 디테일로 수정하게 된다.
그래서 요청 경로가 아티클 디테일로 변경이 된다. 이걸 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슬래시가 하나 붙어버리면은 얘는 어떤 의미냐면 루트 패스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티클 리스트가 존재하는 상황일 때 이때 루트 패스로 가서 디테일 입력을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변경되는 URL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얘가 있고 없고 슬래시가 없을 때는 상대 경로라는 거고요. 슬래시가 있으면 무슨 경로예요? 절대 경로라는 거예요.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는 사용하는 방식이 아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절대 경로를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상대 경로라고 상대 경로라고 하는 그 녀석은 지금 내 위치를 기준으로만 가능한 녀석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여기에 무슨 메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메뉴는 어떤 기능을 들어가도 이 자리에 나타나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메뉴가 어떤 기능을 눌러서 페이지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1차 메뉴, 2차 메뉴 이런 거 만들 때 했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얘는 탑바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메뉴바 그런 의미를 둬서 탑바라고 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바뀐다고 해도 이 녀석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메뉴에 들어있는 이 A 태그들은 얘네들도 다 A 태그 쓸 텐데 이 A 태그들은 절대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개념인데 보시면은 지금 비즈니스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왔을 때는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리테일이고 다이나믹 페이지 이런 식으로 경로가 쭉 가요. 경영 정보 같은 데 들어가면은 비즈니스 없어지고 매니지먼트로 가죠. 자, 그러면 이 메뉴가 비즈니스에 있을 때의 경영 정보 A 태그에 들어 있어야 되는 여기 href는 뭐 땡땡 슬래시 간 다음에 그 다음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센터에서 경영 정보를 갈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고정되어 있는 탑바 메뉴 같은 경우는 내 위치랑 상관없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끔 절대 경로를 넣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웹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절대 경로를 써요. 오히려 상대 경로를 너무 남발하시면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혼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 경로를 쓰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절대 경로를 써야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굳이 절대 상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커버가 된다라 그러면 간편하게 상대 경로 써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개념이었고 그리고 지금 루트 패스로 변경이 됐지만 이거는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자리에 결국 이거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 테스트 버튼도 우리가 눌러보면은 프린트 다운으로 잘 갑니다. 결국 이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패스를 꺼내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는 루트라는 애가 남을 거니까 얘는 루트 패스여도 괜찮고 루트 패스가 아니어도 괜찮고 이렇게 쓰는 방식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컨텍스트 패스가 루트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웹 취약성이라고 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문항 중에 이 패스 관련된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실 때 만약에 이런 취약점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패스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법 좀 안내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주석을 좀 달아서 이렇게 남겨놓고 일단은 커밋을 하나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 보실 겁니다. 자, 디테일 페이지라고 하면 리스트에 있는 제목,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글의 상세보기 페이지로 전환되어야 되고, 해당 페이지, 상세보기 페이지에서는 게시글의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시면 다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커밋 남겨드리고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리스트에 있는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거 필요없는 거 좀 제거를 하고, 리스트 안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이라는 상황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눌러야 되는 거는 제목이죠. 이 제목을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클릭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제목을 클릭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스트,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리스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도 상세보기를 할 때는 항상 제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건데, 제목에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일단 클릭할 수 있는 요소는 누가 있죠? 네, A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목에만 써야 돼요. 제목은 지금 누구예요? 코드 상황에서? 이 부분이겠죠? 자, 스크립틀리 프린트 아웃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요소인 A 태그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요거까지만 넣어도 클릭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다만 href가 비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클릭했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A 태그를 활용해서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든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상세보기 페이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때 해당 글에 대해서 상세보기 페이지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태그의 href 부분에 우리가 실제로 상세보기 페이지를 열 수 있는 어떠한 요청을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이 요청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상세보기를 화면에 담고 있는 JSP를 만들어서 그 JSP 경로를 직접 넣어준다. 이러면 해당 JSP 파일 직접 가져와서 여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그 방식은 옳지 못할 거예요. 왜 옳지 못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는 그 해당 글에 대한 상세보기 내용을 보여줄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녀석을 요청에 다시 담아서 JSP한테 넘겨주는 과정까지 해야,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요청에 세팅해서 넘겼던 데이터를 꺼내와야 실제로 이 안에서 화면을 그릴 때 쓸 수 있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JSP 파일을 직접 불러내는 방식은 옳지 못할 테니까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경로는 어떤 경로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서블릿을 하나 생성을 한 뒤에 그 서블릿을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 같은 경우는 제가 경로를 아티클 리스트라고 잡아놨어요. 그러면 아티클 디테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상세 보기는 디테일일 텐데 그 디테일 기능도 결국 게시물 관련이겠죠? 그러면 아티클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가되 뒤에 부분만 디테일로 변경을 해주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서블릿을 하나 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리스트 서블릿 복사할 거고요.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 웹 서블릿 부분에 디테일이라고 경로 수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그대로 필요할 것 같으니 살려놓도록 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커넥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이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아직 별도로 서블릿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고 있으니 일단 이거는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쿼리는 좀 바뀌어야겠죠? 쿼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정렬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웨어저를 사용해서 이제 해당 내가 원하는 글만 가져올 수 있게끔 조건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물음표 하나 뚫어 놓고 뒤에다가 치환될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으니까.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물음표에 치환될 값은 뭐예요? 우리가 1번, 그러니까 제목 1에 대한 이 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절, 서블릿에 있는 조건절에 들어갈 값은 1이 될 거고요. 제가 이 녀석을 보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치환될 값은 1이고요. 이 3번 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엔 3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거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이것도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A 태그 안에 있는 href 부분에는 실제로 경로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세팅도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파라미터에다가 해당 글에 대한 값을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았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방식 말고 해당 JSP, 현재 이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서블릿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필요한 정보 같은 거를 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 있을까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겁니다. JSP에서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데이터를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A 태그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그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라 그냥 유추를 해보시라고 던져드린 키워드인데 일단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폼 태그를 활용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입력 값을 가지게 되면 그때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인 경로의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폼 태그라는 녀석을 쓰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 하나,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 배워 나갈 거니까. 자, 일단 지금은 뭐 폼 태그라든가 스크립트라든가 우리가 아직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파라미터 세팅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절대 경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이 서블릿,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내야 돼요. 받아낸다. 그러려면 얘한테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에 절대 경로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저는 패스가 루트죠? 루트 아티클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줘야 돼요. 저는 루트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텍스트 패스를 써줘도 돼요. 왜냐면 제가 루트지만 저는 이걸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에 있는 get 컨텍스트 패스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이거는 루트든 아니든 둘 다 쓸 수 있는 방식. 근데 루트가 아닐 때에는 이 방식은 못 쓴다라고 했어요. 그건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저는 루트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 자, 이건 절대 경로고 상대 경로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현재 위치는 아티클의 리스트니까 아티클은 바뀔 필요가 없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리스트 자리만 디테일로 변경되면 되니까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파라미터죠. 그래서 id 세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id의 값을 어떻게 줘야 돼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녀석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서버가 꺼져 있죠? 자, 이 녀석은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전부 다 1이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반복문으로 찍었으니까. 반복문으로 찍는데 여기를 R을 박아놨으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게시글을 보여줄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글이 가지고 있는 ID 번호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스크립틀릿을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라다가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스크립틀릿이 이런 게 좀 불편해요. 코드가 쓸데없이 좀 길어져요. 이런 거는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하면 좋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방식을 바꿀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는 1번 글한테는 1이라는 파라미터 세팅됐고요. 2번 글한테는 2라는, 3번 글한테는 3, 4 올바르게 아이디가 세팅이 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세팅된 녀석은 결국은 여기로 도달을 할 거예요. 여기로 도달을 했습니다. 파라미터가. 그럼 우리는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꺼내요? 이거는 요청에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리퀘스트에서 꺼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파라미터 여기서 키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이름이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이쪽에서 활용을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되나요, 이거? 이거 됩니다. 물음표 자리에 치환이 될 건데, 자, 이 녀석이 결국에는 받아온 파라미터 값을 남길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물음표로 치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 타입 뭐예요? 이거 스트링 타입이죠. 우리 개 파라미터 처음 해봤을 때 스트링 타입이었는데, 자, 그럼 스트링 타입이 여기로 치환되어 들어가면 결국 데이터베이스로 날아가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얘긴데 이게 왜 돼요?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분명히 id라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int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스트링으로 이 값을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얘는 실제로 됩니다. 이게 왜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애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하는 쿼리다라고 했을 때 웨어저를 만들어서 1번 글을 조회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쿼리는 이런 형태죠. 실행을 하면 당연히 잘 나와요. 근데 2번 글을 조회할 건데 이렇게 난 조회를 할 거야 라고 해도 얘는 결과가 잘 나와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자동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얘는 괜찮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결과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에러는 안 나요. 다만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건절이라고 하는 이 웨어는요. 여기 지금 이 equal 마크 id 컬럼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지정하는 이 부분에 숫자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이 값이 이 컬럼에 있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로 넣었을 때도 이게 문자 2랑 숫자 2는 명확히 다른 데이터인 건 맞지만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일치한다라고 봐주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도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괜히 이상한 데서 에러가 뻥뻥 터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
웬만하면 이런 거는 옳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쓰고 싶으면 하다못해 여기서 형태를 변환시킨 다음에 쓰면 돼요. 인티저점 파스인트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다가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제가 그냥 굳이 밖으로 빼서 변수로 좀 만들게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아이디를 치환해서 넣어주도록 하죠. 자, 물론 이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이거 문제 생길 가능성 있나요? 이 코드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을까요? 이거는 있어요. 왜 있냐면 일단 기능을 더 만들지 않고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서 이 링크를 타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러면 이거에 대한 값이 id라는 키에 세팅이 될 거고 그 세팅된 값을 이 서블릿에서 꺼내려고 할 거고 그렇게 꺼낸 값을 형태를 숫자로 변환하려고 하는데 ASD는 형태 변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안 되겠네요. 에러 터지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도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더 건들지는 않을 거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 파라미터가 그냥 누락되어서 이런 요청만 넘어간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거 없어버리면 여기에는 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널은 형변환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세팅했고 그럼 쿼리를 가져올 거고 쿼리를 세팅했으니까 이제 실행시켜야겠죠? 근데 한 줄의 데이터만 가져올 거니까 굳이 리스트 맵 쓸 필요 없이 그냥 맵 형태의 데이터로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받아낸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다시 세팅을 해서 넘길 겁니다. 어디로? detail.jsp로. 리스트 서블릿을 가져와서 지금 구조를 살짝 바꾼 거예요. 우리 필요에 맞게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etail.jsp를 하나 만들어 낼 건데 list.jsp 복사해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는 상세보기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 부분 리스트 맵이었던 거 그냥 맵 형태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똑같이 형변화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대한 임포트는 빠져도 되겠죠? 리스트를 안 쓰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게시물 리스트가 아니라 상세보기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려서 이렇게 아티클 향상된 포문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면 되겠죠. 얘는 하나의 게시글을 가져올 거고 그 게시글을 화면에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ulli 말고 div 태그를 사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뭐 디자인을 엄청 할 건 아니지만 간단한 레이아웃을 위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보여줘 보겠습니다. 애초에 얘도 일로 가져오면 좋겠군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리 프린트 아웃 만들어서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get id 번째 그 녀석을 가져와서 몇 번 게시물 상세보기인지 알려주도록 하고 여기는 origin date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는 타이틀, 그 다음에는 body 수정일도 보여줄까요? 그리고 보여주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만 좀 갖출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상세보기 페이지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1번 글을 눌렀다라고 하면 1번 글에 대한 내용 잘 나오는 것 같고요. 2번 글을 눌렀다면 2번 글 잘 나오고요. 4번 역시 잘 나오고요. 문제없이 다 잘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해요? 누르고 상세 보기를 들어가면 제가 뒤로 가기를 하지 않는 이상 리스트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죠. 우리 이제 A 태그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배웠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메인 페이지를 간단하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메인 페이지에서는 리스트로 넘어갈 수 있고, 리스트에서는 상세 보기로 넘어갈 수 있고, 상세 보기에서는 다시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버튼들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div 하나 만들어서 이 안쪽에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는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냥 목록이라고 할까요? 목록.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줄 경로는 리스트에 넣어주면 되겠죠? 상대 경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 이러면은 당장 디테일 페이지에 이런 버튼이 하나가 생겨날 거고 이 녀석을 눌렀을 때 리스트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도메인 URL을 입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버튼 클릭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추 돼가고 있죠? 자, 이제 메인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메인은 우리가 홈메인 서블릿 만들어 놨던 거 이 녀석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직접 응답 이런 거 하지 말고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를 사용해서 다른 녀석이네요. 이 녀석을 활용해서 경로를 홈에 JSP의 홈에 main.jsp 이런 식으로 forward를 사용해서 넘겨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main.jsp에서는 메인 페이지 다음 body에는 이런 거 하나 넣어줄까요? 그 다음 여기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하나 달아줄게요. 자, 지금 현재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거 실제로 URL 띄워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낸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서블릿으로 요청 들어가면 JSP한테 일 넘기고 JSP 화면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게시물 리스트를 눌렀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는 어디예요? 지금 홈메인인데 아티클에 리스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절대 경로를 쓴다라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 경로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땡땡 슬래시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인이니까 하나 전으로 가서 이 녀석을 아티클로 바꾸고 그 뒤에 리스트가 와야겠죠. 자, 땡땡 슬래시 아티클의 리스트로 상대 경로를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얘가 실제로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눌렀을 때 리스트로 넘어갈 수 있고요. 누르면 상세 보기, 목록하면 목록. 자, 이렇게 했을 때 다 좋은데 리스트나 상세 보기 쪽에도 메인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일단은 리스트 쪽에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의 상단 하단 상단에 여기다가 div도 하나 만들어서 A 태그 하나 구성하고요. 그 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가려면 홈 메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 이렇게만 적죠.
상대 경로 쓴다라고 하면 땡땡 슬래시의 홈에 메인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버튼이 생겼을 거고 이 녀석을 누르면 메인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버튼으로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구성을 좀 갖춰 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녀석은 이제 상단에 고정되면 어떤 메뉴를 들어가더라도 상단에 있었으면 좋은 그런 메뉴니까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절대 경로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말고 이거 상세보기 기능은 다 완료를 하는 거고 메인 페이지까지 우리가 구성을 했죠. 자, 지금 이 상태로 커밋을 한번 끊고 갈게요. 사용법 하나 알려드리고 나면 그 사용법을 활용해서 또 다른 기능 여러분들이 직접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기능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 하나 만들었고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냈는데 이제 딜리트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삭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이 기능을 만들 건데 실제로 웹상에서 사용하는 CRUD 게시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삭제는 어디서 해요? 어떤 페이지에서 해요? 그쵸.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하죠. 그럼 우리가 이 삭제 기능을 만들 때 삭제를 할 수 있는 A 태그 같은 버튼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어요? 상세보기 페이지에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그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일단 딜리트 쿼리를 실제로 실행을 시켜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전에 보통 물어보지 않나요? 그쵸? 정말 삭제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쵸? 삭제라는 기능은 데이터를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도 한 번은 더 검증을 해요. 꼭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안 물어보면 잘못 눌렀을 때 그냥 지워지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꼭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걸 물어보는 행위는 일단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추가를 할 거예요. 그건 지금 안 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인지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삭제 쿼리가 날아간다면, 게시글이 삭제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처럼 게시글이 잘 삭제되었다라고 JSP 화면을 띄워줘야 되나요? 그렇죠. 삭제라고 하는 이 녀석은 기능이 처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여줄 JSP가 없어요. 리스트로 돌아가면 돼요. 상세보기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글이 진짜로 지워진다면 상세보기로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즉 글이 지워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상세보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통 리스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JSP가 한 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삭제라고 하는 기능은 JSP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삭제에 관련돼서 정말 삭제가 잘 됐는지 이런 멘트 정도는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리스트로 돌아가기 전에 그런 멘트 하나를 띄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멘트를 띄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이 기능을 만들어 볼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JSP를 활용해서 화면에 응답을 보여줄 게 아니니까 서블릿은 당연히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서블릿에서 어떠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테스트 서블릿 이 녀석을 좀 가지고 처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는 테스트의 테스트라고 경로를 그냥 수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JSP한테 얘를 넘길 게 아니라 제가 이 녀석한테 요청을 보내면 화면상에 어떠한 알림을 하나 띄워주고 그리고 그 알림이 끝났을 때 어딘가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JSP한테 일 넘기지 않고 어떠한 응답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녀석이 리스폰스를 불러다가 별라이터라고 하는 녀석을 가져와야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쓰긴 써야 돼요. 씁니다. 자, 근데 얘를 쓰긴 쓰는데, 자, 여기다가 이 안쪽에서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할 거예요. 이걸 쓰겠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응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갖고 있는 이 리스폰스 객체 안에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화면상에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객체를 가져와서 어펜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여기에 적혀있는 이 텍스트를 화면에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한 줄의 코드예요. 근데 이 녀석은 순수하게 텍스트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제대로 태그로만 인식이 된다면 우리는 스크립트 기능 혹은 HTML의 태그, 스타일 다 쓸 수 있었죠.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인코딩 세팅 하나 진행할 거예요. 리스폰스에 불러다 놓고 여기에 set content type. 그래서 이 밑에 쓰여지는 텍스트는 HTML이야 하나 보여줄 거고요. 캐릭터 set UTF-8 사용해서 인코딩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활용해 스크립트를 쓸 건데 스크립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알림창 같은 걸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 게 alert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alert를 써서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 성공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알림이 떠요. 웹사이트 쓰다 보면 이런 거 막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겠죠. 이 알림 안에는 우리가 적은 문자열이 제공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쵸.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일이 끝난 거거든요. 이 alert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실행이 종료돼요. 근데 이 함수가 끝났다라는 건 스크립트 태그도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죠. 그럼 끝났죠. 그럼 얘도 이제 완전히 끝났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한 게 없으니까 빈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보여주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걸 끝내고 나서 빈 화면을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네? 그쵸.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같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라고 명령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페이지를 전환시키는 방법이, 자, 우리가 그동안 리퀘스트에 있는 get request 디스패처에다가 JSP한테 일을 넘기고 포워드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겨주고 이렇게 했던 방식은 여기다가 혼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혼용은 못해요. 여기다 혼용할 수 없고 대신에 스크립트 안에는 페이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함수가 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스크립트 태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제가 로케이션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히스토리 백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거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history.back. 그쵸, 뭔가 되돌리기 같은 느낌이죠. 히스토리는 기록이고 백은 돌아가는 거니까 기록상 전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것 같죠. 실제로 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제가 홈 메인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요청을 테스트로 넘기면 이 녀석이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해서 얼러트를 띄운 다음에 진행되는 뒤로 돌아가기 이 기능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 메인으로 오겠죠. 자, 실제로 넘어갔다가 확인 버튼 누르면 메인으로 가요. 자, 근데 제가 아티클 리스트인 상태에서 테스트로 요청을 보내면 저 뒤로 돌아가기는 어디로 가요? 리스트로 오는 거예요. 이 차이 돌아가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기 기능은 사실상 얘랑 동일해요. 브라우저에 있는 이 녀석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 여러분들이 이거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웹사이트 쓰다 보면은 제가 뭐 사이트 내에서 뭐 누르고 뭐 눌러서 어떤 페이지를 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로만 가던가요, 항상? 그러니까 자,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메인,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어떤 버튼을 또 눌러요. 그래서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 뒤로 가기 버튼, 브라우저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무조건 여기로만 가든가요? 이거 안 그런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이 상태에서 눌렀을 때 여기로 가는 애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뒤로 가기라고 하는 이 녀석은 브라우저 상에 있는 이 녀석,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에서 쓰는 히스토리백 이 녀석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요청 정보를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갔을 때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을 때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여기는 홈메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홈메인이 그대로예요. 아니 홈메인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는 아티클 리스트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페이지가 분명히 바뀌었지만 URL 경로상으로는 아티클 리스트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면 얘가 뒤로 가기를 했을 때 여기로 못 가고요. 여기로밖에 못 가요. 요청이 바뀌지 않으면 페이지가 달라졌어도 뒤로 가기 했을 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전 요청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려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알고 계시긴 해야 되지만 뒤로 가기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실제로 요청 정보가 직전에 들어왔던 요청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 이런 걸 쓰면은 뒤로 가기 기능. 근데 우린 뒤로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가 뭐였든지 간에 리스트로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location.href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로케이션은 경로예요. 이건 뭘까요? 얘도 결국 우리가 걸어줄 경로 같은 거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절대 경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티클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테스트 입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뜨고 확인 눌렀을 때 이건 네트워크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에러가 나 있죠? is not a function? 잘못 썼나? 잠시만요. 아니다. 이거 말고 애초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긴 하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지금 쓸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내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쓸 거는 리플레이스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테스트라는 경로 상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넣어줄 경로는 만약에 아티클 리스트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상대 경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땡땡 슬래시에 아티클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확인 누르면 이 녀석도 뭔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페이지를 띄워보겠습니다. 홈메인인 상태에서
테스트 이렇게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리플레이스는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갖고 있는 경로를 이쪽으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테스트인 서블릿에서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디테일 쪽에서 어떠한 서블릿으로 삭제 요청을 보내게 될 거고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삭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처리가 끝나고 화면에 구성으로 보여줄 게 알림창과 돌려보내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화면상에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삭제 기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보시죠.